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농장에 있는 인터넷을 집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인터넷 브릿지를 알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연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장하고 저희 집하고 도보거리로 대충 재보니까 한 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문한 게 5km 정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이거예요. 이 브릿지 두 개를 얘하고 연결을 해서 집으로 연결을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하고 집에다 하나 설치를 하는 건데요. 방법은 공유기에서 POE로 하나 들어오고 이 POE에 있는 그 랜선을 이 브릿지로 연결을 하고 또 하나는 POE에서 바로 브릿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IP를 고정 IP로 해야 되거든요. 고정 IP로 해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외국 사이트나 한국도 그렇고 전부 다 IP 주소가 틀려요. 그래서 매뉴얼에 써 있는 주소를 보고서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써 있는 주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92.168.1.10 이걸 치면, 아이고, 혼자 하고 있었네. 192.168.1.10 이렇게 치고 아래로 내리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얘는 SS 포인트는 이렇게 한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IP 주소를 쳐야 돼요. 192.168.1.254 이거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 와이파이에서 얘에 해당하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먼저 해요. 대신에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구글에서 방금 전에 봤던 이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 설정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설정을 할 때 처음에 SS 포인트를 먼저 설정을 하고 비밀번호도 그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에 해당하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IP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는 처음에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돼요. 그게 1234566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입력하시면 되고 1234566 입력을 하면 그 다음으로 또 세팅이 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될 때 와이파이를 어떤 걸로 연결을 할 거냐. 그래서 얘 이름으로 설정해 놓은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얘 이름도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얘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얘 이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설정을 하고 나니까 얘 있는 와이파이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폰에서는 얘도 그렇고 얘는 사라져서 안 되니까 얘는 작동이 되는데 랩탑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 막 고민을 너무 하고 중국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방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다 해본 거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공유기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볼까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어요. 왜냐면 바로 얘를 연결하면 안 되고 얘를 모뎀에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가 되도록 세팅을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떼가지고 얘한테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셋 버튼을 다 눌러서 처음부터 얘 세팅하고 비밀번호 똑같이 또 1234566 누르고 시작합니다. 얘 세팅해서 얘는 제가 이름을 팜으로 바꿨고 얘는 홈으로 바꿨는데 얘가 사라지잖아요. 대신에 얘를 TP-Link AC라서 AC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AC로 이름을 바꿔놨더니 와이파이 목록을 켜게 되면 팜 돼 있고 AC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그런 다음에 와이파이를 다 잡아봤어요. 그런데 폰에서는 되는데 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하다가 혹시 설마 하고서 얘를 고정으로 해놨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바꾼 다음에 자동으로 바꾼 다음에 해놨더니
폰에서도 잡히고 와이파이 그 랩탑에서도 잡히는데 전부 다 잡혀요. 팜 잡히고. 자, AC 연결을 해볼게요. AC는 자, 이 클라이언트잖아요. 제가 집에다가 설치할 거 잡아보면 네이버가 네, 인터넷 연결이 되죠. 네이버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폰하고 랩탑에서 액세스 포인트하고 클라이언트 전부 다 잡아보고, 그리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공유기 와이파이도 잡아보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에 공유기를 먼저 연결을 하는데, 공유기를 연결하기 전에 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먼저 와이파이가 연결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옮겨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세팅이 끝나면 컴으로 와서 아까 했던 IP를 다시 자동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유튜브에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꿔놓으면 얘하고 연결이 되는데, 다만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와이파이 주소는 사라지지만 얘에 연결돼 있는 얘는 남아있기 때문에 얘한테 와이파이를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제 농장에다가 얘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집에다 설치를 해서 두 개가 과연 통신이 되는지,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을 했어요. 자, 컨테이너 안에 저 천장 저 위에 연결을 했고, 바깥쪽으로 지금 저희 집이 방향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쪽 방향입니다. 저쪽 방향으로 저 산을 타고 넘어가서 저희 집은 저 반대쪽에 있는 산 쪽인데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놓고 일단 집으로 가서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지금 보이는 저 액세스 포인트 저게 중계기 그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 그 농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50m까지는 저게 잘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유튜브도 잘 보이고. 그래서 웬만큼 그 공유기가 커버는 못하고, 공유기보다 조금 더 넓게 원하는 사람들은 저거를 사용을 해서 쓰셔도 와이파이 증폭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가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왔는데요. 자, 저기에다가 저 부분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할 거고, 방향은 저쪽이 될 겁니다. 제 농장이 있는 방향이 이쪽이라서 클라이언트의 위치하고 액세스 포인트 위치가 서로 바라보게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안 보여줬으면 뻔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일단은 안테나가 두 개밖에 안 떴고요. 공유기를 연결했을 때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연결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또 절반의 성공은 거뒀습니다. 특이한 거 이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제 옆 토지에 그 사장님이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그 토지는 제 농장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결을 해봤는데, 그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손이 도로라면 아래로 한 5m 정도 내려가 있는 땅인데, 하우스 안에서 위로 올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보다 위쪽으로 제가 이 브릿지를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됐어요. 유튜브를 1080 화질로 전혀 버퍼링 없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사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저 뒤, 이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브릿지 설치된 방향하고 방향 맞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봤는데 와이파이가 됐어요. 1080 화질로 전혀 버벅임 없이 유튜브 재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거리는 무조건 150m는 넘어요.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브릿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향성을 탄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제가 그 정사각형 토지거든요. 제 토지는 가로 40, 세로 80m 정도 되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대각선으로 제가 방향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끝에까지 가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했는데 유튜브 재생이 됐어요. 1080 화질로 버퍼링 없이 무난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거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브릿지가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을 하면 와이파이 증폭기 역할도 충분히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그 연결이 되는 거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알리에서 와이파이 증폭기를 주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도착을 하면 그걸 설치를 해서 지금 저 보이는 저 브릿지하고 와이파이 증폭기하고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릿지가 가능할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반대쪽으로 얘가 지향성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편에 정반대쪽에 거리에서 한 3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다가 놓으면 농장에서도 농장 전체를 한 1000평 정도 되는 농장이라도 농장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증폭기를 사용하시는 분 혹은 저처럼 저는 브릿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브릿지 저렇게 하나만 연결해도 돼요.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연결을 해서 농장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해당 토지가 가지고 계신 토지가 좀 모양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한 정중앙에 중간에서 있다 그러면 이런 브릿지는 좀 한계가 많아요. 지향성을 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처럼 한쪽 구석에서 반대쪽 구석으로 쏠 수 있는 구조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농장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와이파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와이파이 증폭기와 브릿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